근데 저는 약간 의아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눈밑 필러를 하고 보조적인 요법, 약간의 어떤 비슷하게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퇴근하는 아름쌤입니다. 오늘 진료 본 환자 중에 조금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30대 여자 환자분께서 눈밑 필러를 하러 오셨는데요. 근데 아내가 엄청 문제가 많은 분이었어요. 눈 밑에 주베룩을 하시고 또 울트라콜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잼버실도 하셨던 것 같고, 이런 시술들을 되게 여러 차례 하셨어요. 왜 오셨냐면은 그 시술들이 효과가 전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필러를 찾아왔는데, 근데 저는 약간 의아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잼버실은 효과가 그렇게 엄청 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눈밑 필러를 하고 보조적인 요법, 약간의 어떤 비슷하게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필러는 안 하고 잼버실만 하셨어요? 라고 여쭤보니까 사실 병원에서는 같이 권했는데 본인이 필러를 하기 싫어서 잼버실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이 빡 왔죠. 또 피해자가 나왔구나. 그런데 이제 와서 필러를 하려고 보니까 여기를 만져보니까 이 안에가 너무 유착이 좀 딱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상 시술을 하면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확신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모든 수술이나 시술이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가장 쉽고, 하면 할수록 점점점 어려워지거든요, 대부분. 코 수술 같은 경우도, 눈 수술 같은 경우도 처음에 한 번 할 때가 쉽지, 재수술 하다 보면 정말 어려워지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어떤 유튜브의 트렌드라고나 할까? 필러를 까는 영상을 올리면 그래도 클릭수가 좀 나온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환자분들께서 눈밑을 뭔가 채울 때 필러만큼은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많으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단점이 있죠. 단점이 있는데 필러 이외에 다른 재료들이 더 좋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렇게 말하기 정말 힘들거든요. 우선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눈밑은 되게 섬세하게 시술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눈밑 필러 하시고 나서 얼굴이 좀 어색한 그런 분들 주변에 본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거를 보고서 나는 절대 눈밑은 필러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눈 밑에가 모양이 되게 섬세하게 잡혀야 되는데, 그렇게 섬세하게 할 수 있는 재료가 히알루론산 필러를 능가하는 재료가 있냐라고 물어보시면 사실 없어요. 특히 눈밑 필러 같은 경우에는 안쪽, 바깥쪽 말고 안쪽을 되게 섬세하게 해야 되는데, 안쪽에 정말 조금만 잘못 들어가도 어색해지는 경우가 정말 많단 말이에요. 사실 눈밑 필러를 섬세하게 하기 위한 그 재료가 히알루론산 필러가 제일 나음에도 불구하고 히알루론산 필러를 했는데도 어색한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어떤 원장님들은 진짜 눈밑 필러 잘 못할 거면 아예 건드리지를 말지 하고 한탄해하는 경우도 정말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필러가 아닌 다른 재료로 눈밑을 섬세하게 한다, 그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필러는 넣으면 올라오잖아요. 그 자리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하니까 섬세하게 할 수도 있고, 조금 많이 올라왔다 싶으면 그 자리에서 면봉으로 문대서 낮출 수도 있고요. 나중에라도 녹일 수도 있죠. 그런데 다른 콜라겐 부스터들은 넣어놓고 자라나오기를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동안에 잘 자라나올지 안 자라나올지 아니면 많이 자라나올지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도 사실 지방이식이라든지 콜라겐 부스터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어색해지는 경우가 종종 많은데 수정이 불가능하게 돼서 오시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오신 환자분은 정말 다행히 효과가 제로였다고 합니다. 이거는 정말 다행인 거예요. 수차례 시술했는데 효과가 제로다. 정말 감사하죠. 어색했으면 그냥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시술에 들어갔는데 딴 사람과 조건이 달라요. 한 번도 눈밑을 건드리지 않거나 또는 필러만 했던 경우는 안에 조직이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제가 넣은 대로, 의도한 대로 볼륨이 잘 올라와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필러를 한 군데에 넣게 되면 주변 조직도 같이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우리가 텐트를 탁 치면은 주변의 텐트도 따라 올라오잖아요. 그 효과를 이용해서 우리가 되게 부드럽고 매끈하게 볼륨을 채울 수가 있는 것인데, 안에 유착이 많은 분들은 그게 잘 될지 안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막상 시술이 들어가니까 역시 잘 안 되더라고요. 이런 게 한 번 시술 또는 두 번 시술까지는 괜찮은데 계속 반복 시술을 하다 보니까, 필러를 피해서 다른 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정말 유착이 많긴 많더라고요. 그런데 중간에 피도 조금 나고 그래가지고 진짜 모양 잡기가 어려웠는데, 그래서 시간도 되게 많이 걸렸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환자분이 만족할 만큼 모양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이게 약간 저는 그 정도의 변수도 너무 싫은데, 사실 사람이 얼굴을 뭔가 만질 때는 변수가 없을수록 좋잖아요. 내 얼굴인데 뭔가 변수를 자꾸 만들면 안 되잖아요. 변수 없는 시술 또는 변수가 생기더라도 수정 가능한 시술을 하면 좋은데,
이 지금같이 안 좋은 조건에서는 시술을 하면서 정말 조건이 좋았으면 하는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들어가죠. 근데 오늘은 제가 다른 시술 콜라겐 부스터들 했던 분들 중에 제일 딱딱했는데 그래도 결국 모양이 나와가지고 환자분은 만족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게 이렇게 고생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처음부터 그런 걸 안 했으면 그냥 좀 부드럽게 조금씩 필러 했으면 환자도 좋고 결과도 좋고 나중에 문제가 전혀 없었을 환자분인데 어떤 유튜브 시대의 폐해? 물론 저도 유튜브 시대에 열심히 하고 있지만 어떤 폐해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말 옛날에 제가 유튜브 시작할 때 되게 좋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대일 네이버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 전에는 뭔가 정보를 얻으려면 네이버 가고 네이버 블로그를 보고 카페를 보고 이런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는 잘못된 정보들이 정말 많았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블로그에 글 쓰는 건 좀 쉽잖아요. 영상에 얼굴을 까고 자기가 자신 없거나 근거 없는 얘기를 자기가 안 겪어본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유튜브 시대가 뭔가 좀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주변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것도 다 없어진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씁쓸합니다. 똑같이 인간이 하는 거다 보니까 어쩔 수 없나 하는 생각도 들고 이제 점점 뭔가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